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새 특별기획 예산을 알아야 전북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전라도 예산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 분야 예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은 먼저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환경 얘기하기 전에요. 이상민 위원장님 5번이나 출연하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산 공부하시면서 왜 예산이 중요한지 또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말씀하시면 듣고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데 우리 분석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길을 걸으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잘 전달하자는 거거든요. 예산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집행부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시민이 예산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알 때 그 예산이 공적 예산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그건 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납세자인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그게 우리를 위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납세자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주인인데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른다는 것. 그 공적 재원,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공직의 권한을 위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우리를 위해서 잘 편성을 해서 써달라. 예. 그런데 이제 그 공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그 내용을 알고자 할수록 뭔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공직의 필요, 정치적 요구,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움직이게 된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느냐라고 놓고 보면 우리 시민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관여되어 있거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정도는 뭔가 어떤 예산이 있는가를 그렇죠. 예. 알았을 때 훨씬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떤 복지적인 필요가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 자치단체에 어떤 예산이나 사업이 있는 걸 알았을 때 그 사업이 어떤 시민 입장에서 필요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어떤 혜택을 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오기 전까지는 그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언론 예산 그리고 민생 경제 또 사회복지 오늘도 환경 5개 분야를 차례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지연 사무처장님. 네. 환경운동연합이 이제 1년 작년 한 해 많은 일들을 하셨고 네. 올해 특히나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는 시기에 그 핵심 시책이 농생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평화. 네. 그 산업의 수도로서 거듭나겠다라는 게 이제 특자도의 전북의 방향성인데 네. 그 방향성을 환경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되는 지점이 많이 있고요. 예. 체계적인 준비하지 않으면 제주나 강원 사례처럼 될 것 같고요. 실은 제주와 강원 사례를 넘으려고 하면 그 넘는 거에 대한 준비가 명확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환경단체는 늘 우려와 걱정만 반대만 한다는 입장이 네. 있어요. 그래도 이 특자도를 앞두고 있는데 네. 기대하는 바도 있잖아요. 그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특자도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는데요. 예. 기대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지금 이제 1월 8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예. 그러면 1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 1년 동안 준비를 체계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안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지방 분권에 대한 의미를 많이 명확하게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특별자치도 법 안에서는
지역의 분권보다는 규제 완화가 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좀 아쉬운 지점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도 난개발, 강원도도 지금 난개발 우려가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그 난개발이라는 단어가 조금 저희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예요. 환경영향평가가 도지사한테 권한이 넘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 환경부가 있어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게 환경영향평가인데 도에서 그거를 준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난개발이 되냐 안 되냐의 판단은 될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 잘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요.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예산 가운데 환경 예산은 얼마나 될까?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은 한 40.5% 차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환경 예산 이상민 위원장님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집행할 때 예. 어쨌든 이제 기능별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보통 14개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예. 환경 분야는 예산이 약 5천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천억.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 안에를 또 들여다보면 몇 개 예산을 빼면 또 나머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 예산에서는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사회복지가 40%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농도다 보니까 농림해양수산 쪽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행정, 그다음에 이제 공공질서 및 안전, 그리고 환경 예산이 5번째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그러니까 광역 예산에서는 환경 예산 규모가 큰 거고요. 기초는 이거보다 더 환경 예산에 대한 비중이 적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6.2% 되는 5천억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면 삭감된 겁니까? 증액된 겁니까? 예, 삭감됐습니다. 환경 예산이 이제 5천억인데 전년 대비 예산 298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한 내역을 보면 이게 이제 상하수도 수질이라고 하는 이제 부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하수도라고 하면 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질을 관리하려면 생활 폐수가 됐든 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하수 관거를 세우는데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예산들의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커지고 그런 어떤 시설 예산이 좀 줄어들면 확 줄어들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어떤 기후 위기, 뭐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사실 이제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분야별로 보면 5천억에서 가장 큰 건 이제 수질과 관련한 부분들이 한 2,400억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부문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그 대기. 그래서 이제 대기하면 뭔가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렇죠. 탄소 배출을 뭘로 줄일 거냐라고 하면 자동차. 그래서 뭐 친환경 자동차 해서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라고 하는 이걸 이제 공급하는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거의 한 4,5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폐기물, 대기, 뭐 어떤 환경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예산이 약 한 뭐 400억, 한 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질과 대기. 뭐 요 부분이 환경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좀 뭐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번에 좀 크게 많이 좀 감소가 됐어요. 근데 이 감소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도 드리겠지만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예. 여기를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9억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은 내려갔는데 계획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도에서도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기초에서는 도가 나와야 우리도 만들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탄소 중립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뭐 행정에서 하는 이 절차나 과정은 뭐 그거와 무관하게 너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현 정부가 아무래도 탄소 중립에 관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마인드 뭔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을 수도 없고 전라북도는 우리 이제 그 지사께서 기업 유치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분석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 입장에서 전라북도의 예산을 특히 환경 관련 예산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우선은 예산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정책이 과거에는 반대로 뒤따라가는 정책이 뭔가 나오고 나서 뒤에 대응하는 정도였다면 올해는 작년에는 그 예산을 보니까 좀 눈에 보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 기후환경 예산이 당연히 빈약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예산에 아까 5.2%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 다 환경 기초시설이에요. 아까 수질도 말했고 대기도 말했던 것들이 다 환경 기초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은 시민 참여형으로 말했던 기후위기에 관련된 공감대 형성에 대한 문화들은 예산들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다 탄소 중립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에너지에 대한 절감, 온실가스에 대한 절감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예. 흡수원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계 서비스 지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천 옆에 농촌에 이제 뭐 하는데 거기에 뭐 철새들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태계 서비스 지부 제도거든요. 이제 그런 예산들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확대하는 예산들이 조금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대응에서 봤을 때도 뭐 경유차 지원이나 전기자동차 지원 외에는 없어요. 다행히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지점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 관리 예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0.2%밖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습지 보호구역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예산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는 전라북도는 뭐 세계 자연유산이나 갯벌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활성화하면 국가의 예산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기업 유치의 방향성을 둔 민산 8기여서가 아니라 항상 보면 개발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보다는 발전 중심으로 가는 철학이 우선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역시 이제 예산의 어떤 비중도 그렇습니다만 그 보완해야 될 점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산안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환경 쪽은 뭐 아무래도 이제 관심 있는 게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할 거냐. 예. 이제 그게 핵심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예산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쪽도 어떤 중요한 정책의 골격을 국가에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책들을 하는데 친환경차와 관련한 거 거의 보조금에 이제 그렇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 정도인 거고 전라북도가 자체적인 어떤 자체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는 그러니까 경기도는 뭐 아리백 하겠다고 해서 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에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마인드인데 일차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지사께서는 어떤 기후위기 중립 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다행히 어쨌든 탄소 중립 지원센터 예산이 이제 5억이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도 센터가 있고 전주시도 이제 센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정책들을 좀 제안하고 해서 좀 사업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좀 퇴행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일회용품 제한과 관련해서 규제를 시작해야 돼.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딱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규제를 풀어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혼란도 많이 있고 좀 이런 거고 전라북도에서 이제 이용 시설의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한 이렇게 촉진 사업이라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제 전주시하고 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1억 5천, 전라북도가 4천만 원을 세워서 했는데 이제 전주시가 이제 지원이 끝났으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4천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익산도 해야죠. 군산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예산이 좀 삭감됐다라고 하는 게 좀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실천하고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이 요즘 날씨, 뭐 기후 때문에 상당히 절감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제안하거나 제시하는
뭔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없어지고 있다. 뭐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1억 5천 예산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니 근데 탄소 중립도 그렇고 기후 위기도 그렇고 이게 공공의 영역이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게 내 피부로 와닿지 않고 일단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예산을 좀 도움이 되는데 써야지 뭐 환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꼭 필수적인 것 이외에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문재인 처장님이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생활과 진짜 밀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나 전 나라들이 탄소 중립 기본하고 있고요. 그 그린 뉴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다 보고 있어요. 정의로운 전환이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뭐 탄소 흡수원이나 생물다양성 협약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앞으로 이행돼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이행점들이 전라북도는 전혀 느낌적으로도 오지도 않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아까 생태계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버든나무 벌목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분노했잖아요. 정변에 저는 예. 그게 실은 생태계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한테 느껴지진 않지만 뭔가 없어졌을 때는 다 오는 것들이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게 뭐 비용적으로 지금 환경 예산이 5%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거기 안에서 뭔가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많은 부분들이 환경 예산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자연생태보건 보전 분야 보니까 예산 편성이 전년 대비 16.5%가 또 감액이 네, 됐네요. 맞아요. 34억 원. 네. 이거 좀 거꾸로 말씀 내용과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에요. 네, 역행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뭐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2030년까지 보호구역 30%를 지정하겠다라고 국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전라북도는 보호구역 지정도 지금 그대로인 상태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들 보면은 대부분 국가 생태 탐방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감소가 많이 됐고요. 근데 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자도가 이제 되면은 광역축 그다음에 도시의 뭐 생태 현황 지도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좀 생태적으로 우리가 정말 보존해야 될 곳들이 어디인지 좀 잘 연구해서 그런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막 물론 뭐 개발도 정말 중요하죠. 이제 정의로운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그 개발 안에서 전라북 도민들이 다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31개 특례 조항을 다 지금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특구 지정에서 그 권한을 이제 지사가 갖는다는 거잖아요. 네. 뭐 산악개발 특구, 이 환경도 보호 특구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특구를 통한 권한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좀 지사가 더 보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길 바라고요. 예. 그 권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도에다가 좀 전달을 했는데요. 그게 잘 1년 동안 준비돼서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이 네. 국가에서 도로 온다라고 했을 때 자,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예. 사업이 하는데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통제되기도 하고 뭔가 이럴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분이 그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형식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단축할 수 있겠지만 이 비용을 사실은 환경의 영향 평가를 해서 어떤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저희가 감수하는 것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부담돼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건 그럴 것 같아요. 환경 영향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를 저는 도에서 줘야 한다. 우리는 환경 영향 평가를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줬을 때 권한 이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좀 상당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동될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이번에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경상도권에서는 그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금 법정 소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가 정말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환경부도 물론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도 이관됐기 때문에 준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 저는 이상민 소장님 말씀 달아주셨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쓰레기 많이 배출하시죠. 뭐 가정에서도 산업단지에서 그 폐기물 관리 부분, 뭐 전주도 리사이클링 타운을 비롯해서 있습니다만 이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부분 예산은 증가했습니까, 이상민 위원장님? 예. 뭐 27개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에서. 근데 이제 285억인데 전년 대비해서 61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어쨌든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장수, 진안, 전주 뭐 여기에 뭐 매립장 또는 자원 회수 시설을 만드는 거고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기초 시설 더하기 이게 이제 실천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게 이제 다회용기 사회촉진 관련한 예산 이게 이제 5억 3천만 원이 편성이 되긴 했는데 이 부분들이 뭔가 이제 도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좀 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익산 참여연대에서 뭔가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그 위험성을 최근 한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물꼬를 사실 자치단체가 터줘야 되는데 이게 다회용기도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고리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 사업 그런 사업 예산이 좀 더 다양하게 지역의 요구에 맞게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환경이 살펴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다 살필 수는 없고 네. 수소 연료 시대, 수소 버스, 수소 충전소, 수소차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예산이 줄었습니까, 문재인 차장님? 네, 그 수소차를 많이 타는 거에 대한 지원은 많이 됐는데 예. 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예산은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영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저는 이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국비 사항이긴 하지만 전라북도에는 지금 10곳의 수소 충전소가 있고요. 이 충전소도 좀 위험성 있잖아요. 위험성 여부 때문에 이제 고민도 많이 되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소차나 전기차를 타는 거에 대한 것도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전라북도가 정말 다른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그런 이행하는 그런 정책 말고 전라북도다운 정말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예산들이 조금 만들어지고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전북 환경보건센터가 출범을 했죠. 이곳에 대한 예산 반영 궁금합니다. 예. 전국 환경보건센터가 이제 권역별로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됐는데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학교도 이제 이걸 지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대학교가 지정을 받았고 올해 예산이 5억 6천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예. 환경보건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우선은 이제 산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환경 유해 인자 같은 경우를 그런 거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산단 내에서 환경 보건 그런 관련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요. 예. 이번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산 산단에 인근 주민들의 건강 실태 조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니까 실제로 군산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사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구축이 되면 갈수록 이제 산단 주변에 이제 인근의 안전성도 담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대기라고 하는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또 물을 마시죠. 이 식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먹거리인데 물 통합 관리 예산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예, 뭐 수질 보존 관리 정책으로는 32개 사업이 있고요. 1,164억이 좀 투자가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394억이 감액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환경 기초 시설, 아까 이제 하수관거나 예. 상수도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물에 어쨌든 좀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 광역상수원 물지킴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이 7억인데 이건 예산이 좀 기초하고 조정이 됐어요. 이제 도 부담이 약간 줄여드는 형태였는데 용담댐, 옥정호 동화댐, 그 부안댐을 좀 지키는 이런 사업 예산이 좀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예. 뭐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증액된 부분은 지방상수도 이제 비상공급 막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15억,
농어촌 물복지 확대 사업이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절수 설비 지원 사업 1억이 신규로 좀 편성이 됐습니다. 물통합 관리 예산 보시면서 혹시 아쉬운 점 느끼셨어요? 당연히 느끼죠. 용담 때문에 용담은 예.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주민 관리로 예, 되어 네.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증액돼서 안전한 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용담도 그렇고 옥정호도 그렇고 그 녹조 발생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저는 들어가야 되는데 예. 물론 환경부에다만 맡기지 말고 수자원공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네요. 예. 자, 그리고 새만금 수질 개선 이 사안도 이 환경 분야로 포함이 돼서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역시 삭감이 됐네요. 예, 뭐 이 새만금 수질도 사실은 이제 하수도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생활용수나 이제 이런 거 사용하고 나서 그 폐수가 어떻게 잘 처리되고 관리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17개 사업에 1,200억 이게 이제 편성이 됐고요. 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축 분뇨도 어떻게 네. 처리하느냐라고 맞습니다. 하는 문제가 예. 있는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철거 추진 사업 관련해서 37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돼서 아마 이제 올해 이 예산이면 이제 거기에 전체 완전히 매입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매입이 예. 되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어쨌든 그런 수질 관리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매입 이후에 또 수질 개선, 새만금 수질 개선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시설을 짓고 나서 단 다음에 이제 뒤에 후속 대책, 그러니까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뭐 물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관리 예산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하고 자체적인 점검도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하나 더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그동안 추진돼 왔는데 지금 그 자취를 살펴보기가 좀 쉽지 않은 이 정부 들어서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처장님. 네, 재생에너지 파트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국가가 이번에 12월에 그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다들 재생에너지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핵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주제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삼성이 그린피스보다 더 급하다. 알리백에 대한 삼성이 더 급할 것이다. 예,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곧 저는 재생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새만금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주민참여형으로 지금 짓고 있는 햇빛발전소들이 지금 다 아웃됐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저는 이행이 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상민 위원장님, 전라북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7개 사업에 212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8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정부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3억이 편성됐는데 에너지 백서 발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 에너지 백서가 제대로 잘 나와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좀 크게 삭감된 건 풍력 발전과 관련한 8개 사업에 80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그 군산 쪽 그 해양 풍력 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됐었던 사업인데 어쨌든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전라북도 자체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전략이 부재한 건지, 이제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제 새만금에 어떤 우리나라 최대 신재생 에너지 어떤 그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양이 안 찰 수는 있지만 좀 그게 이제 주택이 좀 잘 지켜지면서 이제 그런 어떤 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예산을 분석하신 분, 그리고 예산 분석을 또 평가하시는 우리 문재인 처장님, 끝으로 올 한 해 이제 이 예산을 통해서 진행이 될 텐데 네.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 이행돼야 될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계속적으로 문제 있는 현장들 누리면서 환경운동 진행하도록 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또 환경운동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 예, 그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늦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다. 사회적인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위험이나 그런 재정 부담을
후대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좀 더 깊은 생각과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환경 예산을 통해서 예.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분야 예산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 않는 게 없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이 환경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더 대안을 더 늦기 전에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그리고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